네, 스치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점에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코스피에 상당히 대형주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할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가장 메인 이벤트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내일 실적 발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함께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760선을 코스피가 잠깐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바닥을 좀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 했더니 우리가 그저께도 사실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2760은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지금 2760 하단으로 봐도 좋습니까? 네, 지금 시장의 바닥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에 이제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더 떨어질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지금 뭐 추가 하락도 지금 낙폭이 제한이 됐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금리나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벤트들 그리고 첫 번째 그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는 실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특이점을 바로 들어가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비법 하나하나씩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간밤에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이제 미국도 본격적인 M7의 실적 발표가 돌입이 됐습니다. 테슬라와 구글은 실적에서 좀 희비가 갈렸습니다. 근데 발표 이후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7%, 구글은 마이너스 3%, 프리시장 흐름이 현재 나오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희비가 갈리진 않았고 오히려 좀 동병상련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내일 코스피 대형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S 일렉트릭, HD현대,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어제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를 보면은 좋은 실적과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최근에 미증시, 오늘 있었던 뭐 이제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본다면 좋은 실적 외에 주가는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확실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일찍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진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뭐 내일부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좀 실적 시즌은요. 어떤 키포인트를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 2분기에 잘 나왔던 기업,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3분기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난번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함께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 때문에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사실인데 그쵸? 최근에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화장품 업체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 네. 지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7월 16일부터 7월 17일 날 이어졌는데 이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화장품 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쪽은 식품 쪽이었죠. 항상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대표적이었는데 삼양식품을 필두로 전반적인 식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었고 특히 사조시푸드 같은 김 관련 종목들이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김 같은 경우에는 검은 반도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쵸. 예. 사주 시푸드의 최근 매출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지금 3분기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약간 조금 정확성은 없지만 그래도 1분기, 2분기 잘 났던 기업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요즘에는 거의 10일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식품이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좋았던 기업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연속성도 좀 하반기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백인현 매니저님 이번 이번에 실적 시즌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일정이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품 업체들 제가 화장품 좋아하잖아요. 네. 화장품 업체들 전반적인 실적 일정을 제가 PPT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7월 말부터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좋아요. 따로 이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녹색 밴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올려둘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래도 이런 거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할 종목 실적 발표 일정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률에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안에서 백인현 매니저 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일정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리들샷 쪽으로 그쵸. 많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VT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 흐름이 바닥에서 다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지금 현재 8월 9일 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색조 화장품 쪽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클리오도 8월 8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ODM, 제가 여기 코스맥스랑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ODM, OEM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한국콜마도 8월 9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색조 화장품 최근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고 색조 화장품이랑 기초 화장품 그리고 ODM, OEM 업체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을 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범수 매니저는 이번 좀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나요? 봐야 되는 거 많죠. 진짜 최근 시장이 딱 두 개 바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가는 쪽 아니면은 테마주, 트럼프, 헤일리. 딱 네, 이렇게 반으로 그쵸. 딱 나눠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온 실적주들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있죠. 북미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가.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라는 게 항상 참 좋으면서도 암울한 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셨을 때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서 강하게 갔었던 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습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북미향의 매출이 존재했었다라는 맞아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런 환차 손익까지 포함해 보시면은 그 덕분에 강하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선주들을 위주로 했었을 때 LS 일렉트릭을 제가 강조해 드렸었던 게 북미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들이 먼저 간 거예요. 자, 이쪽들은 보시면은 이미 먼저 갔습니다. 먼저 네. 갔어요. 전선주들 쪽은 이미 현대 일렉트릭 쪽으로 갔고 내일은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취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컸었고 대표적으로 금융주 KB금융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빠졌어요. 마이너스 4%가량 빠졌습니다. 실적주라는 게 모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현 상황에서는 북미향의 수출 비중이 높았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런 변압기 관련주, 전선주 그리고 지금 옆에서 백인현 매니저님께 말씀해 주신 화장품주 하나 더 남았네요. 뭐 남았습니까? 음식료. 음식료를 저는 그래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미향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라면들이 있었잖아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아니면 농심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고가권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가격 조정 형태도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그냥 단기적으로만 한 고가에서 한 10% 내외로 그냥 조금 눌렸다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식품주들도 마찬가지로 북미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만 보시면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네. 저는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특히나 수출 쪽만 계속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 요인 변수 구간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 안정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북미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아직 바닥권에 있는데 북미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도 상당히 네. 많거든요. 그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인영 매니저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어요. 저도 일단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 당장 실적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종목들 덕분에 더 좋아지는 게 ODM이잖아요. 생산 관련된 부분, ODM, OEM. 저는 그래서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한국콜마 지금 우리 또 월수팀의 백인영 매니저님이 또 포함하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가요, 이 종목. 저도 사고 싶었는데 뺏겼어요. 네네네. 저도 사고 싶은데 뺏겼어요. 그 정도로 네. 좋았다. 좋았다. 예,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가 75,000원입니다. 75,000원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으니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종목들.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더 좋아지겠죠.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은 확실히 변압기, 화장품, 식품, 특히 라면 쪽, 이쪽 세 개 섹터가 이번에 아주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좀 된 것 같은데 조범수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세 섹터의 공통점 하나가 미국 지금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섹터에도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그런 장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건한 실적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외부 요인 변수에서 좀 버티는 모습은 확실히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모든 전 섹터 전 종목이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외부 요인 변동성을 항상 제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이게 보시면은 방산주들도 최근에 잘 가잖아요. 실적 관련주들을 해서. 뭐 방산도 이미 먼저 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하나 시스템, 하나그룹주들 잘 갔고요. 현대로템도 잘 갔습니다. 네. 이런 방산주들이 잘 간 상황에서 외부인 변수라는 게 사실 이미 올라간 고가 종목들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뭐 올라왔다 아니면 수익 뭐 고가권 드디어 또 뚫고 올라간다. 저희가 여러 종목 많이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네. 저희가 타이밍 한번 짚어드리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도 변압기, 화장품, 라면 지금 세 가지 섹터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병준 매니저님도 선호하는 지금 키포인트로 보는 섹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고 나는 다른 쪽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쪽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선호하는 포인트가 그쪽에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쪽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를 그쵸.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차트 네. 한번 띄워주세요.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게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종이 또 특이점이 있는 게 방산업종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서 목표 주가를 달성했던 현대로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기 일정 KT 전차 이제 매출이 2024년도는 56대, 2025년은 96대로 이게 이제 분기마다 계속해서 이제 그쵸. 적용이 될 거예요. 매출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달성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저는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40만 원 그냥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1,300억이었는데 분기에 2,100억을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변압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 전망치는 1년에 연간 5천억에서 6천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적을 달성하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9천억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은 쭉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한화엔진 같은 기업들도 이번에 조선 쪽이 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한 2,800억 정도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을 보셔야 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섹터는 계속해서 좀 강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OX 타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뭐 변압기, 화장품, 라면, 식품 포함해서요. 식품 그리고 방산까지 지금 있는데. 자, 지금 대체로 이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가 하반기까지 다 연장이 돼서 1년 내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반기에만 확 올랐으니 하반기에 쉬어갈 확률도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섹터는 연속성 하반기에도 보여줄 것 같다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좋고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섹터에서 하나만 걸려도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일단 조범수 매니저만 X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섹터가 그래도 조금 불안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섹터별로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라는 건 항상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당장에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트럼프랑 헤일리 관련해서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또 이거 사실 저는 이번 조정이 트럼프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서 있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그냥 톡 하고 밀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뭐 제가 과거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부 포지션을 좀 정리하시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당시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펀드사들이 미리 다 던졌어요. 펀드사들이 미리 다 던졌고 여기서 살짝 더 밀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요인 변수라는 게 이런 한번 이렇게 불이 붙은 상황에서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 시즌에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네. 좀 지켜보시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다시피 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몰라요. 네. 뭐 약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너무 먼 미래에 지금 당장에 네. 볼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맞아요. 네, 저는 불안감이라는 거는 언제나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네. X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보자면 뭐 변압기, 화장품, 라면, 방산 그렇게 외부적 요인이 크지는 않죠. 현재 상태로 보자면 이 섹터들은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에 비하면은 외부 요인은 좀 약하잖아요. 외부 요인에 별로 취약하진 않은 상태. 아니요, 그 이제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달러에 대한 환차익 그리고 북미에 대한 수출량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북미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죠. 북미에 거꾸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도 리스크가 됩니다. 당장의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답니다. 그러면은 포탄 사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포탄 사용량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거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주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말씀해 주신 데에서는 화장품을 가장 미시는 거죠? 일단 뭐 사실 방산이랑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고 주가도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그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식품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래도 식품이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전력 인프라나 이런 종목들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투자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전력 인프라가 한번 튈 때 굉장히 잘 튀니까 그런 종목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그래도 우상향 하실 분들은 식품 관련 종목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근데 실적 발표 보면은 되게 메인 스테이지는 2차 전지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내일 실적 발표 보면은 당연히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겠지만 내일 LG 화학 실적 발표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상단에 코스피 이제 시총 상위주에서 2차 전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에 오늘까지 분위기는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트럼프 인터뷰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완전 반대하는 거는 아니다. 공격의 초점을 전기차 신뢰성에서 이제 뭐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로 돌렸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고요. 뭐 보조금 없어지면 경쟁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가 오늘 좀 트럼프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2차 전지의 한 줄기 빛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죠. 확실히 2차 전지가. 저도 뭐 바램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테슬라가 우리 트럼프 후보랑 일론 머스크랑 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랑 같이 2차 전지 반등 좀 나오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당장에 2차 전지주들 뭐 일단 실적이 나와도 일단 당장에 시장 관심에 좀 외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도 계속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좀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한동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나왔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ESS였잖아요. ESS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차라리 그런 쪽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고 뭐 전기차나 보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보조금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에 바로 확 없어져 버린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지금 당장에 타격을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미 다 빠져 있어요. 반영이 됐고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은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낙폭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려면 필요적 충분 조건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실적 하나 가지고는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현대차를 보시는 게 어떨까? 현대차도 내일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현대차 네. 내일 실적 발표도 하니까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현대차를 보시는 게 그쵸, 어떨까? 예, 현대차도 맞습니다. 지금 북미 수출량도 좋고요. 국내 맞아요. 생산 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당장에 트럼프한테 맞아도 좀 덜 아프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현대차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병진 매니저님, 2차 네. 전지가 사실 오늘만 봐도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했습니다. 장중에. 네.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모두가 좀 그랬는데 지금 52주 신저가 위치에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더 떨어질까요? 실적이 안 좋다면? 실적이 안 좋다면 예. 실적은 아무래도 2차 전지는 2분기에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가 2차 전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수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2차 전지보다 저는 전기차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쪽. 이쪽 똑같이? 실적이 네.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주가도 워낙 바닥이라서 자동차가 오히려 2차 전지에 좀 같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 실적은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제 2차 전지를 항상 우리가 특이점에서 얘기할 때 실리콘 음극재 쪽을 항상 강조를 해줬는데 2차 전지 내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 음극재 쪽은 실적 전망 나쁘지 않나요, 이번엔? 실리콘 음극재 쪽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팔리는 그 규모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그나마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는 선방할 수는 있겠지만 실리콘 음극재도 우리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관련 종목들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제이오나 나노신소재도 최근에는 주가 하락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아날 때 실리콘 음극재를 필두로 먼저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타기 부족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 안 받고 뭐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는 없겠죠. 향후에는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하면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충전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지금 현재 충전 시간이 뭐 보통 30분 정도인데 충전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면 전기차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장 구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실리콘음극재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조정 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는다라면 네. 나중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에 또 외국인들이 되게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중에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꼭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실리콘 음극재가 2차전지 섹터를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아요.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아 EV3의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향후에 올해 연내에 추가적인 자동차 모델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연말 기준으로는 7대에서 9대 정도까지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모델의 어떤 자동차 회사의 어떤 모델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 다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하락한다라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네. 후에는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네. 맞춰서 또 매매 전략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은요, 여러분 과거의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은 항상 미래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남은 하반기 진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로 압축하기 전에. 나는 이 업종, 이쪽 섹터는 하반기에 좀 업황이 잘 돌아설 것 같다. 뭐 매니저님들이 따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은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아이디어를 하나씩 우리가 또 공유를 해보는 거잖아요. 김병진 매니저는 따로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하반기,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방송에서 푼다. 이런 거 없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반도체 얘기할 거예요? 반도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반도체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 해저 케이블. 해저 네. 케이블도 이제 지금 변압기가 뜨겁게 올랐잖아요. 음. 근데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 안 갔거든요. 근데 해저 케이블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향후 2032년까지 거의 170조 이상 되는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글로벌 5개사가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LS 그룹주예요. 그래서 네. LS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보신다면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좀 공유를 해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없나요? 하반기 좋아지는 거 뭔가 상반기에 좀 안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확 돌아서는 지금이 일단 하반기 들어서면 돌아서는 게 있긴 있죠. 어디죠? 게임 섹터. 게임 섹터. 지금 이제 슬슬 방학 아닌가요? 방학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더 가겠네요. 네. 그럼 더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이잖아요. 원래 그러네요, 좀 시즌이에요. 그러네요. 시즌도 있고 맞아요.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네. 게임주들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는 뭐 크래프톤 아니면 신작 홍보 받고 있는 뭐 넥슨 게임즈 이쪽들도 실적 호조 이제 돌아서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네. 물론 게임주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관심 없으신 분들 많으신데 한번 관심 쪽으로 한번 더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 함께 좀 스터디해보는 뭐 그런 거니까 의견 한 번씩 들어보는 거고요. 백이전 매니저님은요? 저는 뭐 특별히 사실 없습니다. 사실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기 이런 거. 나만이 알고 있는 이제 특별한 비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매매하셨다가는 나중에 크고 다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만 알고 많은 대중들이 모른다라면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그래도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연말쯤에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하고 저랑 조금 성향이 그래서 반대인가 봐요. 저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되게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바닥이니까 부담 없는 가격이네 하면서 항상 그쪽을 되게 눈여겨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업황 턴어라운드 이번에 하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엔터가 상반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가던 시나리오가 한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엔터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주, 특히 항공.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방학 시작되지 않았냐. 방학 시작되면 또 이제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세 분은 좀 제 거에 대한 피드백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은 지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K 문화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은 좀 무겁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 쪽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요새 또 포고피 소식도 있어가지고 쉽게 단기적으로 좀 보기는 그쵸. 어려울 것 같고 엔터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 완전 역배열 추세예요. 역배열 추세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송 아나운서가 그랬잖아요. 남들 관심 없을 때 소외되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담고 있고 싶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아무런 변도 없이 쭉 이러고 있다가 백인현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붙고 수급 붙으면 그제 올라가거든요. 네. 기다림에 아주 능사하신 스타일이다. 제가 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정확히 내가 빼면 올라가는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조금 더 관심도가 올라가 있는 것 쪽으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백인현 매니저님이나 김병진 매니저님 피드백 주실 거 있으신가요? 한 분만. 저도 이제 여행 관련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은 관광객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추이를 볼 때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아직까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면 충분히 여행 쪽에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보다는 뭐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LCC 뭐 최근에 동남아나 이쪽은 다 LCC 저비용 항공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최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LCC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외된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 바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 바로 김병진 매니저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반도체 반도체 어디?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역시. 바로 이제 내일 실적 그쵸. 발표를 하잖아요. 두 번째 특이점이 바로 하이닉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김병진 매니저의 동무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동무대를 준비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이따 특이점 넘어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 바로 넘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음식료 좀 괜찮게 보거든요. 네. 1등이었었던 종목 있잖아요. 삼양식품. 이야. 네, 삼양식품. HG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북미양 수출 쪽으로 1등이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음식료에서 1등을 올라갔었던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할 네. 종목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실리콘2는 지금 현재 주가가 46,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을 3,000원대부터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예. 지금 46,000원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항상 볼 수 있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리콘2는 중국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지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한 종목은 그래도 화장품 쪽에서는 대장주였던 실리콘2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반기를 좀 휘어잡았던 종목들이 하나씩 다 나왔다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 내일 진짜 메인 이벤트 SK 하이닉스에 대한 특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내일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미리 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16조 1,886억 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현재 5조 1,92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 증권사 컨센서스를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그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컨센서스가 최소 4.8조였고요.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5.5조에서 5.8조 사이를 타겟팅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눈높이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셨고 제가 동무대를 준비해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를 좀 내려놔야 되나요, 내일? 아니요,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죠. 왜죠? 저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이제 2분기 영업이 5조 1,000억 정도대를 그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낸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자산 평가손의 충당금 이것도 이제 조금 더 환입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플러스 뭐 최대 한 5천억까지 더 플러스 얹어서 실적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변동성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크게 오히려 빠졌을 때가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HBM에 대한 이 생산 캐파 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모두 HBM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HBM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 웨이퍼를 그쪽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자르겠죠. 그러면 가격이 좀 오르겠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 원래 이제 반도체 테크 사이클이 뭐 2년 주기가 있고 뭐 4년 주기가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은 4년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6년까지 반도체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또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AI 가속기는 결국에는 뭐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HBM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수요를 올리는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부터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HBM이 지금 뭐 3E, 요번에 또 삼성전자가 3를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 자료도 있었는데 3E에서 또 HBM4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욱더 만들기가 어렵고 수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만들기 어렵고 수율이 어려워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거의 90%가 넘는데 HBM3E나 뭐 이런 것들 뭐 60%, 70%그 단계 넘어가면 4로 넘어가면 수율이 더 낮아질 거란 말이죠. 웨이퍼는 투입하는데 네. 그러면은 수율을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수요 향상을 위해서 동원하기 위한 그 뭐 테스트 장비라든가 뭐 또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같이 곁들여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주 매니저님, 오늘 하이닉스가 네. 실적 발표 전날이잖아요. 네, 주가가 근데 상승 마감을 해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실적에 대한 좀 뭔가 메시지가 있었다? 네, 메시지가 있었고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상승을 또 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이폰에 어쨌든 D램과 낸드가 들어가요. 근데 AI 출시, AI 아이폰 들어가면은 수요가 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가 왜 차를 잘 팔았을까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며 샀잖아요. 안 그래요? 자율주행 기능들이 막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때문에 현대차를 샀다? 그쵸. 그 기능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없던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생겨났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아이폰에 또 AI가 들어가면은 기존에 아이폰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구매할까 말까 했던 사람이 폴더블 폰으로 나오니까 접혔다 펴지네 하면서 구매해볼까 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AI가 들어가면 일단 새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수요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 낸드와 D램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보면은 8월 초에 있을 애플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애플 실적 발표보다는 아직 신제품을 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출시를 하고 나서가 또 기대가 되는 거죠. 하반기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거고 폴더블 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스마트폰을 안 사던 사람도 폴더블 폰은 사고 싶어진다. 여기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AI 스마트폰 애플이 또 나오면 그걸 사고자 기다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있는 거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야, 이거 밸런스 게임인데 진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냉정하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님께서 미장 하락 vs 하이닉스 실적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을 보니까 나스닥 미니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1% 넘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살벌한 분위기인데 존스 매니저님, 미장 하락 vs SK 하이닉스의 실적.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일단은 내일 안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내일 호실적 나온다면은 이거 좀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 궁금증이 있는 게 지금 미장 1% 가량 빠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 장중에 이미 마이너스 0.8에서 0.9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영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장중에 보시면은 야간 선물이 안 빠져요 지금. 야간 선물 지금 0.12% 플러스입니다. 저 안 나스닥 빠져요. 미니 지수 말한 건데. 네, 국내 지금 야간 선물 지수가 0.12% 가량으로 안 빠집니다. 이미 장중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8에서 0.9까지 빠지고 있었다 보니까 아하. 테슬라 영향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미장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전일장에 이제 두 개의 큰 틀이 있었죠. 테슬라는 일단 8% 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도 잘 나왔다. 그런데 왜 밀리나요? 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셨을 건데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상치가 그거보다 더 컸답니다. 향후 가이던스가. 그게 미진했다고 매도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이 얘기 듣는 생각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진 거 아니냐?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이 당장의 알파벳의 실적이 이제 월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AI 투자 대비해서 그래서 이익 실적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 숟갈 조금 덜어냈지만 이미 다른 종목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신주가 있잖아요. 버라이즌. 그렇죠. 예. 근데 버라이즌은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신이나 이쪽으로 지금 수요가 안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빠졌단 말이죠. 아직 좀 해소된 부분이 없어요. 다만 당장의 SK 하이닉스 실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에 수급이 쏠릴 확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가 보시면은 최근에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SK 하이닉스 저가 20만 원 찍고 지금 거의 지금 저가에서 지금 계속 5% 가량 올라온 상황이에요. 잘 올라오고 있네요. 굳이 실적 잘 나올 건데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병진 매니저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사이클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클. 제 데이터에 있는 사이클은 이게 지금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인데 저는 이 1차 파동이 평균적으로 좀 2년 내로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년 반가량 빠르게 달려왔고 그리고 각도도 좀 상당히 높게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점은 있어요.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다시 한번 24만 8,500원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좀 꾸준한 우상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네, 지금부터는 저는 이게 의구심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자료 한번 같이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야죠. 네, 일단은 모건 스탠리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 말이 많아요, 여기 지금. 하루 걸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엔비디아 그러니까 출시해가지고 TSMC, SK 하이닉스가 최대 네. 적이라면서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TSMC 팔아라 네. 이렇게 전망이 났어요. 자 이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시나리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뉴스가 나온 연유 같은 경우는 외부 요인, 네 트럼프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대만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사실 끝나진 않는 모습입니다. 왜요? 당장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군사적인 협박을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트럼프 후보가 대만에 대해서 발언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요인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외적 요인 변수 때문에 팔아라 라는 사인이 나온 거고요. 엔비디아 B 시리즈, GB 시리즈 같은 경우에 지금 TSMC에서 이미 생산율을 25%가량 늘렸다는 뉴스를 다들 접하셨다시피 당연한 수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점은 딱 하나예요.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밀려버린다. 지금 이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제 삼성전자도 끼긴 했는데 좀 마지못해 껴준 느낌이에요. 좀. 제가 좀 얘기 드릴 텐데 이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럼 이 밸류 체인에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같이 무너지는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동맹 덕분에 강하게 올라갔었다면은 이 동맹 구조가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라도 리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포인트 때문에라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도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심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고 가격적인 조정은 단기 조정은 끝나 보입니다. 아, 예. 반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아하. 다만 저는 반등이 올라와도 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이런 거죠.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서 뭔가 실적 발표가 되게 잘 나왔는데 너무 좋다 해서 주가가 빵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올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확인할 지표들이 있으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의 좀 주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사들이 매도를 강하게 한번 내렸다는 게 차익 실현을 했었다는 네. 포인트 이후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럼 웬만하면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큰 자금이 한번 이탈이 나갔다는 거는 다음에 변수가 또 생기면 또 강하게 더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매도했는데 올라왔네? 그러면은 손실 덜 보고 더 팔 수 있네. 이 관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펀드사들에서 매도 관점을 내놓은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 실적 우려감 HBM3가 안 돼서 빠졌다? 에이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지수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물 연동 쪽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HBM3는 통과가 됐습니다. 중국형에 대해서 H20 제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그러면은 더 좋아질 겁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지수물입니다. 네. 그 포인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삼성전자 연관주들 오히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도 사실 우리가 뭐 컨센서스 8조 하다가 10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하이닉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5조 원. 이거 뛰어넘어서 6조, 7조는 좀 힘든가요? 충분히 저는 이제 우리가 네. 시장 컨센보다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났던 이유가 재고 자산 평가가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뭐 디램이랑 메모리가 랜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뭐 그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실적은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앞에서 두 분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에서 대해서 워낙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라면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PPT 자료 보면서 일단 긍정적인 점 한번 찝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점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지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PPT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컨퍼런스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번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반도체 업체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면 투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BM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연구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규 공장도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HBM3를 공급받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오픈 AI 이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이 잘 안 난다라면 예를 들면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지 비용이 9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8, 9월 달에 나왔던 뉴스 언론 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 하루 유지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향후 2, 3년 동안 그런 챗GPT 같은 경우 수익 모델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막 그렇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기차 캐즘 현상이 HBM 시장에서도 캐즘 현상이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 실제 수익 모델이 잘 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만 무조건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HBM3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 때문에 향후에도 갈 거다. 이렇게 마냥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도 수주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투자 시기가 지연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라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엔비디아도 좋은 GPU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GPU에 들어가는 HBM,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잘 만들려고 하는 것. 최종 목적지는 이제 AI에 대한 이 수익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AI에 대한 수익 모델이 최근에 좀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잘 돼야 이제 GPU도 잘 되고 HBM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종 수익 모델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일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삼성전자도 HBM 대열에 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콩콜에서 하이닉스 혹시 강한 한 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없으십니까, 세 분은? 뭔가 이제 격차를 삼성전자가 벌리고 싶어서 어떻게 뭐 콩콜에서 어떤 발표를 하나 하는 거죠.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오, 또 그래요. SK하이닉스는 네. 또 컨콜에서 지난 컨콜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HBM4에 대한 개발 콩콜 되게 목표라든가. 잘했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말 하나하나가 또 반도체 시장을 또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소식이 나오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내일 시장에서 안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네.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 하셨다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또 보셔야 되고 관련된 목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명진 매니저님 바로 SK하이닉스와 내일 실적 발표 연관 지어서 볼만한 종목 좀 있습니까? 네. 볼만한 종목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네. 예. 아시죠? 한미반도체. 야, 네. 같이 올라가야죠. 네. 다시 올라가야죠. 그쵸?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은 HBM3E에 대한 TC 본더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HBM3E에 대한 TC 본더가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블랙웨이 제품을 하반기에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TC 본더는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또 공장 부지를 또 최근에 확보를 했어요. 1만 평 이상. 2026년에 매출 2조를 가겠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48%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거의 영업이익 1조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근래에는 또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네. 추가적으로 단행을 해서 충분히 저는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명만 싹 하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서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들어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HBM3E 시장에서 이제 잘 나가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HBM3E 콜 테스트는 통과할 거고 그리고 일단 선단 공정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 쪽으로. 예.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통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온을 주입하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정기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격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복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선단 공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이오테크닉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그에 대한 프리뷰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이제 사상 첫 2조 매출액 2조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장난 아니게 움직이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셀트리온도 같이 좀 CDMO, CMO 쪽에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하반기 주도주 진짜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바로 OX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실적 발표, 실적 상반기, 하반기, 뭐 턴어라운드 이런 얘기 다 해봤잖아요. 이제 제약바이오만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완전 주도주 등극한다.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오 의견을 줬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이제 웃으면서 오를 또 들어줬거든요. 아니 맨날 질문이 너무 완전 극하게. 네, 저는 좀 자극적으로 듣고 싶어요. 저도 자극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 100만 원 넘어가야죠. 이 종목은. 너무 좋아요. 아니 매출 2조 원 첫 돌파 나왔고 이제 그럼 연매출 4조예요. 4조입니다. 근데 지난 역대 고가가 100만 원하고도 34,000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 정도 넘어가 줘야죠. 실적 받쳐주고 앞으로 증설 시나리오까지 가동하는데 그렇죠. 지금 8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이게 정말 좀 수급적인 논리로만 그냥 한번 접근해 보면은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붙어요.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안 붙어요. 중요한 포인트. 진짜 기관이랑 외국계만 계속 담아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이제 제가 편입한 종목이잖아요. 네. 과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만 외치기도 했고요. 맞아요. 왜 근데 안 샀을까요? 무겁고 재미없어서. 단지 그 이유예요. 와,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물론 예. 제가 바이오 되게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안정적인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정치 이벤트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헤일리 후보 있는데 둘 다 어찌됐든 제약 가격 낮춘대요. 제약 바이오 좋대요. 그럼 우리나라 뭐 CMO나 이쪽은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쵸. 수주권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CDMO 같은 게 항의약품 쪽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추세 그대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 좋은 종목들 찾고 계시면은 바로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사랑합니다 삼성. 네, 삼성 좋아요. 계속 가는 겁니다. 하트가 잘 안 보였어요.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니까 진짜 100만 원 넘는다 하니까 옛날 생각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3대 황제주가 있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LG생활건강. 이게 다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 다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황제주에 다시 한번 좀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제약바이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알테오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또 월소에서는 백인현 매니저님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좀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반기는 알테오젠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까? 지금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C 제형으로 바꾸는 그 기술력 때문에 최근 머크 그쪽 때문에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알테오젠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알지만 지금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는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만 원 충분히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 거다라는 건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이렇게 또 빠르게 다른 쪽으로 얘기해 준다는 것도 되게 신선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또 월수에서 제약바이오 좀 담당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쪽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제약바이오를 모두 다 다루고 있죠. 근데 요즘은 네. 좀 비만 치료제 강조 많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팩트론으로 또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또 수익을 많이 내드렸는데 네. 오늘은 제가 다른 제약바이오 이슈들을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좋습니다. 빠르게 볼까요? 네, 한번 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크로젠이 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이다 하면서 24%나 올랐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삼성 갤럭시에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관리 플랫폼인 젠톡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유전자 분석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유전자 분석과
미생물 검사를 삼성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를 제가 이제 분석해 왔는데 일단은 사람마다 이제 맞는 약물 치료법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물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질병의 이제 발병 위험을 체크할 수 있고요. 조기 진단 그리고 나의 건강 리스크 유전병이라는 것들이 각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 리스크나 뭐 식이요법 그리고 장내 미생물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신질환과 또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이제 갤럭시에 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서 바크로젠이 오늘 급등이 나와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고요. 두 번째 이제 알테오젠 이슈가 나와서 알테오젠 임상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알테오젠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테르가제가 네. 이 국내 이제 식약처로부터 17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이제 히알루론이다제 약품과의 비교 대상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암파다제랑 뭐 할로자임, 알테오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두드러기 부작용과 홍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시면 이상 반응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17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어요. 국내 매출만 알테오젠이 800억에서 3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테르가제를 통해서 해외 글로벌 매출은 2조까지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ADC 플랫폼 관련돼서 이 피하 주사 제형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 논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알테오젠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계좌 수익률이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테르가제의 임상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한다면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할로자임이잖아요. 할로자임보다 이상 반응이 제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최대 2조 매출까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에서 아직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 지금 네. 여태까지는 뭐 머크의 그 독점 계약권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고 테르가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고 ADC 플랫폼, 피하 주사 제형 기술 이전까지 나오면 한 번 더 점프업한다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을 더 강조한 김병진 매니저였습니다. 저 앞서 이제 조금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강조해줬기 때문에 종목 압축해 보자면 같습니다. 조금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모두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했고요. 자, 방금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했듯이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이제 알테오젠으로 정리가 되면서 세 번째 특이점 제약바이오 시간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현재 순위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